자, 다음은 청해부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대원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떠났죠, 지금요. 보겠습니다. 최악 확진 청해부대 방심하다 당했다. 확진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300명 모두, 지금 검사가 아직 다 완료된 건 아니에요. 300명 모두 완료된 200명은 넘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하고 있죠. 중증 환자 좀 생겼습니다, 지금. 외부 접촉이 없어 방역 사실상 손을 놨다. 군과 정부 백신 접종 무대책도 화를 물었다. 지금 귀환위에서 수송기 2대 출발이고요. 순조로우면 22일 귀국할 듯하다. 뭐 이렇게 좀 전망도 좀 실려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준봉암 확진 사태 겪고도 안일한 군 백신 대책이 없었다. 앞서서 이런 비슷한 걱정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밀집, 밀접, 밀폐 공간 문무대왕함 방역 사각지대로 남아 집단 감염됐다. 계속 방역 강화, 그래서 얘기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신 겁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군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인원과 장비를 현지로 급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청해부대 확진자가 200명 넘었습니다.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300명인데요. 2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어요. 특히 고준봉함 확진 사태가 벌어진 게 4월이더라고요. 예. 해군 상륙함인데 당시에 그 밀폐된 배에서 38명.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파병되어 있는 청해부대에 지금 수송기를 보내서 태우러 보낸 것처럼 예. 백신과 냉동고를 보냈어야 되는 거다. 그럼 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썼다면. 아무리 전례가 없고 경험이 없는 거였다 하더라도 방역본부가 왜 만들어져 있는지를 묻게 만드는 건데요. 청해부대가 파병된 게 2월이었어요. 출항한 건 2월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해외 파병하는 장병들에게 코로나를 맞춘 거는 3월부터 시작됐어요. 예. 이미 떠나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는 너무 정말 안일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무대왕 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지금 방역본부 자체도 너무 무지했다. 아무리 전례가 없는 일이라도 이런 예. 것들은 왜 전문가가 필요한지 예. 참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표적인 산밀 아닙니까? 이 그렇습니다. 대상이요? 그건 뭐 밖으로 예.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는 어딘가에 기착을 했을 때 그 기착했던 곳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옮겨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 빈발했을 때 일본의 크루즈선 대형 크루즈선 물론 관광용이었습니다만 그때 얼마나 혀를 차고 많이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빚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만이라도 했다면 예.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무대왕함 그리고 청해부대 말고 다른 파병부대는 과연 괜찮은가? 괜찮은지 아. 그것부터 따져봐야죠. 그 생각부터 해야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또. 일이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지금 수송기 2대 보내면서 이런 수송기 2대 보낼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겠냐 이런 얘기 한 분도 있던데 지금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죠. 이거 아까 앵커가 얘기했습니다만 301명 중에 20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검사 전원했을 경우에 이거보다 더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더 심각한 건 만약에 사망 장병이 나온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절대 안 되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파병돼 있는 다른 부대 미리 챙겨서 필요하다면 예. 수송기 아니라 뭘 보내서라도 지금 백신 빨리 맞추고 대책을 강구하는 게 미리 예방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청해부대원들 총 301명입니다. 검사를 했어요. 그 가운데 247명이 확진입니다. 82%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결과. 말 그대로 산밀 지역에서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야당. 굉장히 이제 정부를 비판하고 있죠. 아니, 앞서서 북한에 뭐 백신을 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파병 장병에게 줄 건 없었나. 이렇게까지 비판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거 황당하다. 정부가 정신줄 놓았습니까? 그리고 군 출신 의원들은 이건 어이가 없다. 비난이 엄청납니다, 지금요. 신경미 전 의원님. 이게 여당 입장에서는 좀 아픈가요? 이런 지적이 나오면. 이건 뭐 할 말이 없고요. 예. 이건 좀 조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군이 이런 안이한 판단을 하고 안이한 대응을 하고 이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예. 정권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와 상관없는 오래된 군의 고질적인 형태입니다. 지금 군 자체에 그렇죠. 뭔가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느 당이 집권을 하고 있냐, 누가 지금 집권층이냐라는 거와 상관없이 예. 지금 성군기 문제에 있어도 그렇고요. 급식 문제에 있어도 그렇고요. 그러네요. 최근에 드러난 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60만 대군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이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고쳐야 될 대목이 한두 개가 아닌데 예. 이번에 지금 청해부대 이 사건이 하나 또 다시 드러난 거죠. 예. 근데 이 청해부대 사건은 쭉 경위를 살펴보면 고칠 수 있는 이 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넘어간 거 안일하게 대응을 예. 한 거고 또 현지에서 급식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현지인들 내지는 물건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데도 또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 결국은 301명 거의 전원이 지금 위험해. 82%입니까? 네, 이건 뭐 조금 더 지나면은 숫자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 리가 없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군은 전면적 수술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요. 전체를 다 보고 예. 이거 군은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백년 대계를 위해서 전체적인 수술을 해야 될 시점을 지금 우리가 넘어섰습니다. 일단 나오는 숫자들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나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뭐 코로나 그리고 역시 방역과 관련돼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코로나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자 민주노총 마녀 사냥 멈춰라. 3명이나 확진 나왔어요. 확진.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중 3명 나왔는데 민주노총은 이거 감염 경로가 아직 불분명한데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 거죠. 유감 표명했고요. 뭐 심각한 갈등 빚을 것이다 이런 경고도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전수조사 때는 감염자가 더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요. 서울시는 광복절 집회 일괄 금지를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김부겸 국무총리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 차례 자제를 요청했던 집회의 참석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노총은 질병청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 참석자들이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역과 관련해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4단계 지침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150여 명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지금 대면 예배하면 안 된다고 좀 돼 있잖아요. 근데 했다는 겁니다. 교회 측 반대로 현장 점검은 불발. 서울소만 13개 교회 뭐 대면 예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뭐 종교의 자유를 또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방역입니다. 이렇게 또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찬 변호사. 민주노총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자칫 약간 정치적 논쟁점도 비춰지기도 해요. 이 모습이요. 이제 보는 시각이 그래서 그런 거죠. 지금 민노총에서도 그렇게 마녀 사냥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랑제일교회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걸었거든요. 소송 걸어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예배를 해라라는 이제 판결을 얻었는데 사랑제일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본인들이 방역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본인들 주장을 편다는 거 똑같습니다. 민주노총도. 지금 본인들은 3일날 집회가 있었는데 이게 확진된 것이 뭐 14일 정도 되니까 보통 일주일 정도의 이 증상이 발현되는데 그 기간을 넘겼으니까 아마 해당 집회 장소에서 된 게 아니다라는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당국자들은 2주 정도의 잠복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판단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감염병 당국의 판단을 믿어줘야죠. 그렇다면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야당 일각에서는 왜 그 기지국 관련해서 강제적인 조치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죠. 기지국 접속자를 추려서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그 개인의 자유 사생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부 당국이 접근을 하면 민노총이 당연히 따라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안 나오면 다행인 것이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안 했다가 거기서 뭐 배양됐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대 이런 무분별한 미조치를 보더라도 이번에는 정부 당국이 가혹하리만큼 조치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적 건강을 위해서는 훨씬 더 바람직한 태도다. 여기에 민노총은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인철 편집위원. 계속 반복됐어요. 어떤 교회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집회 관련된 내용 보면 이게 방역과 함께 약간 정치적 시각이 섞여 들어가면서 이게 아주 갈등이 커졌거든요. 이번에도 또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요. 특히 민주노총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이지만 민주노총은 사회적 권력입니다. 굉장히 큰 권력입니다. 이 권력은 사회적 책임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민주노총이라는 이 사회적 거대 권력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책임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권력기구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당시에 여의도에서 처음 집회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회 장소를 서울 종로 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종로 쪽에 많은 사람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피해를 겪었습니다.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주변의 소상공인들 그야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를 입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그 반성의 빛도 없고 책임성을 가지 않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이제 사회적 권력기구로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왔으면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기사인데요. 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날씨와 관련돼 있습니다. 요즘 덥죠. 그런데요. 이번 주 장마 끝. 장마가 있긴 있었나요? 근데 아무튼 끝난답니다. 열돔 시작. 진짜 폭염은 아직 안 왔답니다. 곧 온답니다. 지금까지 겪으신 더위는요. 예비였습니다. 진짜 더위가 온다고 합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